542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향도 함수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DUF라는 것은 적당히 F 어디요? U가 주어질 때마다 그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U에 따른 변화율. U가 주어질 때 방향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함수의 변화가 가장 큰 방향하고 그 변화율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U가 어떤 방향일 때 이 방향 함수가 최대값을 갖고 그리고 정말 그 최대값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정리 61이에요. 보면 이변수 함수는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점, 그쵸? 점이 주어져 있게 점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du의 f x0 y0의 최대값은 무엇이랑 똑같냐면 최대값은 기울기 벡터의 크기랑 똑같아요. 기울기 벡터의 크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u의 방향,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변화율의 방향, u의 방향은 기울기 벡터 f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증명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증명은 u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방향 있죠. 세타라는 것을 사이각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어떤 각이냐면 u 벡터와 기울기 벡터 f x0, y0에서의 기울기 벡터와 사이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놓으면 du에 내적의 정의 쓰려고 그래요. x0, y0는 정의에 따라 내적 표현을 쓸 수 있죠. 기울기 벡터 내적 u가 돼요. 그럼 내적의 정의에 따라 얘를 계산한다면 기울기 벡터 크기 u 벡터 크기 사이각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u는 1이니까 뭐만 남아요? du는 기울기 벡터의 x0, y0에서의 기울기 벡터의 크기에 뭘 곱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 값. 근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려면 뭐일 때요?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이 기울기 방향도 함수 최대값을 갖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DUF가 최대예요. 그리고 그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최대값은 기울기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심지어 방향은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것은 세타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이값이 0이니까 뭐예요? u의 방향과 뭐예요? 기울기 벡터의 방향이 평행하다는 뜻이죠. 같은 방향일 때 실제로 최대값이 나타나요. 증명은 간단하죠. 10.62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구해요. 1번 문제는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변화율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 구하라는 것이고요. 1번은. 두 번째는 그때의 최대값과 어느 방향인지 계산을 해요.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x의 제곱, y의 세제곱. 1번은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pq 방향으로의 f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pq는 p가 2,3, q가 5,7이니까 pq 벡터는 3,4가 돼요. 그쵸? 근데 단위 벡터를 해야 되니까 u로 바꿔내면 크기로 나눠야 되니까 5분의 1에 3,4가 되죠. 그러면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는 5분의 3, 5분의 4가 돼요. 그리고 방향도 함수 관리하니까 기울기 벡터 필요하죠. 기울기 벡터 해보면 x에서 미분하면 2x y의 세제곱, 그래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x제곱 y의 제곱.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이니까 뭘 구해야 돼요? 그라디언트 벡터 2,3을 구해야 돼요.
23 대입하면 뭐가 돼요? 108, 108이 된대요. 그러면 방향도 함수 구하죠. du의 f 2,3이라는 건 기울기 벡터 내적 방향 벡터죠. 방향을 태는 단위 벡터 5분의 3, 5분의 4.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난대요? 책 계산해보면 5분의 그냥 곱하기니까 756 나타난대요. 2번은 뭐냐면 2번은 그러면 P2,3에서 모든 방향도 함수 중에 가장 큰 값하고 그때 방향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 벡터의 크기랑 똑같아요. 2,3 108, 108이죠. 108, 108의 크기는 108 루트 2예요.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랑 똑같아요? U의 방향은 실제로 기울기 벡터의 방향하고 똑같죠. 기울기 벡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108, 108이죠. 실제로 얘는 방향만 나타내면 U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1이 아니라 크기가 1인 걸로 쓰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에요? 이렇게 생긴 방향이에요. 45도. 4분의 파이 방향으로 변화율을 계산할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 최대값은 정확히 뭐요? 방향도 함수의 크기랑 똑같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벡터의 의미를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만 좀 볼게요. 이게 접평면을 구할 때 필요해서 보려고 하는데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마 뒤쪽에 그림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림 10.12의 내용이에요. 뒤에는 일반화하는 내용이고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수식으로 조금 쓰면서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 벡터라는 것이 적당한 점에서의 함수값의 변화가 가장 큰 방향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수직이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등위곡선. 등위곡선은 배웠죠. 원래 함수가 그려지지만 z값을 k로 제한하면서 등위곡선이 그려져요. 그렇죠? xy 평면에 그려져요. z값을 제한했으니까 얘는 xy 평면에 이렇게 등위곡선이 막 그려져요. 그러면 이 곡선에 뭐가 수직이래요? 기울기 벡터가 수직이래요. 어떤 게요? 기울기 벡터가 얘랑 수직 관계에 있대요.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 벡터는 이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럼 요 점에서 잡으면 기울기 벡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생기고요. 왜 그러냐면 등위 곡선의 수직이래요. 생각해보면 볼게요. 등위곡선 얘를 등위곡선으로 이해할 거예요. 원래는 3차원에 있는 애지만 z를 k 값으로 제한해두면 등위곡선이 돼요. 그러면 이 등위곡선의 표현법에 지금 P 한 점을 정해줘야 되니까 이 x0, y0는 t가 0일 때 주어지는 점이라고 하죠. 왜냐면 x를 4개 변수 표현으로 쓴 거예요. xt, y는 yt. 그러면 이 등위곡선을 미분해 볼게요.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왜? 1변수 함수, 4개 변수를 쓰면 t에 대해서 미분하죠. dt, d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연쇄 법칙 써야겠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t, 얘는 yt.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한 게 붙죠. 연쇄 법칙.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xt, yt.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붙겠죠. 그리고 우변은 k 미분해봤자 0이에요. 내적 표현으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가 t에다가 0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fx에 x0, y0 내적 표현을 쓰면 fy에
x0, y0 그리고 내적 x'(t), y'(t는 0이 되죠. 지금 중요한 건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xt, yt는 뭐야? 얘를 미분한 거예요. 벡터를 그냥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분대로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미분하면 뭐가 생기냐면 접선이 생겨요. 실제로 얘가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x'(t, y'(t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랑 요건 기울기 벡터죠. 접선 미분한 얘랑 내적했더니 0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얘랑 미분한 벡터랑 수직이란 얘기죠. 그 말은 접선의 수직이니까 이 등위곡선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등위곡선에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등위곡선의 수직인 벡터가 나타나죠. 얘를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이것이에요. 변화율이 가장 큰 건 기울기 벡터 방향으로 변화율이 가장 크니까 이게 지도라고 생각하면 요 등위곡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면 변화율이 가장 커요. 그 말은 높이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등위곡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이 생기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 얘기를 우리 이변수에서만 했지만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3변수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변수 또 어디까지요? n변수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요. 3변수를 보면 w는 f의 x, y, g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3변수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우린 방향도 함수를 계산했으니까 또 얘 역시 뭐예요? u1, u2, 3변수의 방향을 줘야 되니까 u3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구해야 되니까 크기에는 영향을 안 주는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러면 3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는 변수 생략할게요. fx의 u1 플러스 fi의 u2 플러스 fz의 u3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어요. 역시 내적 표현으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f의 그라디언트 벡터 내적 u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어디까지요? n변수까지도 똑같이 확장할 수 있어요. 똑같이 n변수까지. f x1, n개의 변수를 갖는 n변수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n변수 함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얘는 u1을 어떻게 줘야 돼요? 역시 u1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하겠죠. 방향 역시 단위 벡터로 줘야 돼요. 그럼 얘는 n개의 방향을 줘야겠죠.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u1, u2, un 역시 단위 벡터여야 돼요. 그러면 du의 f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f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u1 곱해서 더하고 f x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u2 플러스 f xn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un 곱해야겠죠. 그럼 얘 역시 내적 표현을 빌려놨으면 그라디언트 f의 u 내적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어요. 밑에 예제는 3변수에 관한 건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10.6절의 연습문제 역시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증명은 실제로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7번까지나 정도는 계산하는 문제들이니까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레포트를 안 내더라도 계산은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10.7절 보죠. 이제 10.7절. 10.7절은 앞에 배운 연쇄법칙하고 방향도 함수를 이용해서 접평면하고 법선의 방정식을 찾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 실제로 방향도 함수 중에서도 기울기 벡터가 등위곡선의 수직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fx, y는 k라는 등위 곡선과 누가 수직이에요? 기울기 벡터 f가 둘이 수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3차원으로 확장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곡면 S를 등위 곡면으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T는 K. 물론 우리가 보통 쓸 때 Z는 F, X, Y 이렇게 쓰면 곡면이에요. 근데 음함수꼴로 놓고 얘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K라고 제한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등위 곡면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을 때 등위 곡선이 수직이라고 했죠. 이 수직인 걸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지금 이 갈색이 곡면 S예요. S. 그리고 이 안에 임의의 곡선 C를 잡을 거예요. 어디 지나는? C는 RT라는 표현을 갖는데 얘는 S 위에 있는 임의의 곡선이에요. 뭐요? 어디? P x0, y0면 한 점이 주었다고. 여길 지나는 곡면 S 위의 곡선이에요. 그럼 역시 이 제로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t가 제로일 때 p x0 y0 매개변수 표현을 가진 z 제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간단하게 어떻게 써요? px0 y0 z0라고 이해할게요. 그러면 곡선의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곡선 C는 RT에 매개변수 표현을 하면 XT, YT, ZT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곡면 위에 있죠. C가 곡면 S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S에다 대입해도 만족할 거예요. S. 곡면 S에 대입해도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F에 XT, YT, ZT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K 대입한 거예요. 곡선 C는 어디? 곡면 S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얘네들이 다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미분 가능할 때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F도 미분 가능하다고 할게요. 그럼 얘를 1변수 함수가 돼버린 거죠. 합성하고 나면 매개변수 표현을. 그러면 t에 관해서 미분할게요. 그러면은 연쇄 법칙에 의해서 dt, df는 미분할게요. 그러면 바로 하죠. 좌변 미분하면 연쇄 법칙에 의해서 x에 대해서 f를 편미분하고 그리고 다시 x는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t죠, t. t. 죄송합니다. t. 우리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t에 관해서. 플러스 f는 y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z를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요. 우변은 역시 미분하면 0이에요. 이게 뭐 했냐면 우리 아까 등위 곡선에서 기울기 벡터가 수직이다 계산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걸 내적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얘는 기울기 벡터죠. f가 f의 x, f의 y, f의 z.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쓸게요. r 프라임 t. 왜 그러냐면 얘는 곡선을 미분한 거랑 똑같아요. x 프라임 t 각각의 성분을 미분한 거죠. 얘는 실제로 접선 벡터라고 해요. 접벡터. 이렇게 미분한 애를 접벡터라고 써요. 그러면 이 표현법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기울기 벡터와 표현법을 쓰면 f 기울기 벡터 r 프라임 t는 0이에요. 만약에 얘를 이제 t를 0이라고 고정해주면 x0, y0, z0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벡터 f에 x0, y0, z0랑 r 프라임 t0랑 0이 돼요.
내적해서 0이 됐다는 건 두 개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 봤듯이 R'T0는 C의 접선 벡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접선 벡터와 기울기 벡터가 수직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는 항상 등위 곡선이든 등위 곡면이든 등위 곡면에 뭐예요? 결국에 수직이라는 거죠. 이 기울기 벡터가 중요한 건 이 기울기 벡터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 벡터랑 수직이 되니까 뭐가 돼요? 등위 곡면에도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뭐예요? 접평면 법선을 만들어낼게요. 누가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얘가 기울기 벡터가 매우 중요하게 쓰이겠죠. 이름들을 좀 정의하고 가면 이름들을 좀 정의해야 돼요. 등위 곡면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f, x 이 함수가 적당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울기 벡터가 0이 아니라고 하죠. 0이 돼버리면 내적의 의미가 없어져요. 다 0이 돼버리니까 내적하면. 그리고 이 P를 통과하고 기울기 벡터의 수직인 평면을 뭐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 파란색이죠. 기울기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접평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면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곡면에 물론 접하고 있죠. 곡면에 접하긴 하는데 이 S에 접하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 벡터의 수직인 평면을 뭐라고 불러요? 접평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접평면. 기울기 벡터의 수직인 평면, 얘를 접평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울기 벡터는 어디예요? P의 곡면 P의 P에서의 법선 벡터 또는 그냥 법 벡터라고 불러요. 아, 곡면이 있으면 곡면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S. 얘는 등위 곡면으로 이해하는 거죠. 4차원에서 온 마치 K. 여기에 항상 한 점이 정해지면 한 점에서 P에서 수직인 벡터를 찾는 거죠. 얘가 뭐예요? F에서의 기울기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평면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 P를 통과하면서 접평면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P를 통과하면서 접평면의 수직이니까 이런 직선이 나오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법선이라고 불러요. 접선의 수직인. 그러니까 지금은 곡면으로 왔으니까 접평면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기하 시간에 배운 그냥 평면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그게 바로 정리 65예요. 기하 시간에 배웠죠, 고등학교. 첫 번째는 등위 곡면이 어쨌든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는 K. 그러면 이 곡면 위에 점 P, X0, Y0, Z0가 주어졌을 때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1번 접평면의 방정식. 평면은 누구만 필요해요? 평면은 법선 벡터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왜요? 법선 벡터가 무엇이에요? 법선 베크터가 그라디언트 벡터니까 평면에 수직인 벡터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 x에 x0, y0에 뭐예요? 이거 평면의 방정식 기하 시간에 배운 거 플러스 f에 y에 x0, z0, y-y0 플러스 f에 z 미분에서 x0, y0, z에 곱하기 z-z0는 0이 돼요. 얘가 뭐가 돼요? 접평면의 방정식이 돼요. 두 번째, 법선의 방정식도 역시 기하 시간에 배운 직선의 방정식에 유도한 거랑 똑같아요. 뭐예요? 분모 쪽엔 누가 있고요?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기울기 벡터. 결국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기울기 벡터를 이용하고 있죠. 다 그냥. 그것뿐에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증명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이 증명해요.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간단해요. 이게 이변수 함수의 접평면을 나타냈다면
이제 1변수 입장에서도 공면 어떻게요? 그러면 실제로 2변수 함수 공면 s가 등위 공면으로 생각하지 않고 z는 fx,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그냥 공면이죠. 그냥 얘는 진짜로 얘를 그냥 이렇게 z는 fx, y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2변수 함수의 같은 경우도 점 P에서의 접평면을 구할 수 있는데요. 얘는 위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렇게 변신 정리만 해주면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S의 입장을 위에 얘기를 쓰면 F의 x, 마이너스 z는 0.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F의 x, yz라고 생각하는 거죠. fx, y는 z. 그래서 위에 z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z죠. 이렇게 얘기하면 위의 내용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 바뀌는 건 뭐냐면 여기는 뭘로 바뀌고요? fx로 바뀌고요. 여기는 뭘로 바뀌고요? fy로 바뀌고요. 왜냐면 얘를 편면하고 우변을 편면한 거니까. 여기 z를 편면하면 얘는 0이 되고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만 되죠. 여기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1이 생겨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지 fx, fy, z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이변수 함수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생겼죠. 이 자리에. 그리고 법사의 확정식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위에 계산한 거대로 그냥 바로 풀 거예요. 그러면 10.67 보죠. 결국엔 기울기 벡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법선 벡터를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해서 구했다면 이번엔 뭐예요? 그냥 기울기 벡터 이용해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왜요? 법선 벡터의 역할을 누가 해요? 법 벡터의 역할을 기울기 벡터가 하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x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예요. 아, 구면이죠. 반지름이 2인 9예요. 중심은 원점이고 여기 위에 점 마이너스 1, 1, 루트 2에서의 접벡터 접평면 방정식하고 법선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울기 벡터가 중요해요. 기울기 벡터 구해보면 미분하죠. 얘를 그냥 f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f 등위 공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그리고 어느 점에서예요? 마이너스 1, 1, 루트 2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z에 루트 2조니까 2 루트 2가 돼요. 이게 뭐예요? 기울기 벡터죠.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예요? 얘는 fx가 될 거고요. 얘는 fy가 되고요. 얘는 f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fx에다가 x 플러스 한 점 필요한 x 어떤 점이에요? 요즘에서 하니까 그 다음 fy에다가 y 마이너스 1 플러스 fz에다가 z 마이너스 2 루트 2는 0. 얘가 뭐가 돼요? 저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정리하면 저평면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법선 방정식 구하죠. 법선 방정식도 다 해놨죠. 뭐예요?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그쵸? 그리고 x 플러스 1은 2분의 y 마이너스 1 2 루트 2분의 z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양변 2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2로 나눠주게 되면 원하는 값 나타나겠죠. 제가 잘못 집어넣네요. 점이 루트인데 어디요? 2루트를 집어넣네요. 여기도 루트 2. 그리고 점이 루트 2니까 여기도 루트 2. 지나는 점이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제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예제 하나 더는 뭐예요? 저는
이변수함수에서도 구할 수 있죠. 우리 앞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이변수함수에서. 예제 68은 f x, y는 u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얘는 이변수함수지만 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아까 배운 거랑 똑같이 요 위의 점 1, 2, 마이너스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저평면의 방정식 구할 거예요. 어쨌든 저평면의 방정식이든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라디언트 벡터가 제일 중요하죠. fx 구해보면 fx는 x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fy는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2 마이너스 2y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울기 벡터니까 1,2 집어넣죠. 그러면 마이너스 6 fy에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 구해놓고 저평면을 구해야 하니까 저평면은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y죠. 마이너스 4에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얘는 이변선수니까 z 플러스 1은 0 저평면이죠. 그리고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6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z 플러스 1이죠. 양변에 다 모든 변에 마이너스 곱해줘도 좋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울기 벡터가 어디요? 거기에 등위곡면이나 등위곡선의 수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연습 문제 역시 뭐예요? 증명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기본적인 계산들은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문제들이니까. 뭐 5번도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5번도 계산하는 것들이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네, 좋습니다. 아, 이 양반아. 수리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 25만원이 나오면 안 되죠. 24만원. 좀 더 깎아줄까? 23만원. 정현아, 문 닫아라.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짝이 맞아? 영혼의 짝이야? 결혼 잘해. 알았어. 저주 아니죠? 아니, 그럴 때 한번 보자. 살짝 이상한데. 아니야. 컴퓨터는 AS 잘 받아주는데. 연락은 해봤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국내에 가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수리 좀 한번 가봤다고요? 갔는데 20 얼마 든다길래 20 얼마? 보드가 1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딴 데 가라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조립을 했거든요. 제가 뭐가 문제인 거죠? 내가 보기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시작부터 그냥 문제가 있네. 좀 있긴 하네요. 이거 네. 이거부터 문제가 있는데, 자, 전기를 꽂기 전에 물어봅시다. 뭐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죠? 1번 멀쩡한 컴퓨터였네. 아, 멀쩡했는데 멀쩡한 이제 컴퓨터를 먼지 좀 털고 청소를 하고 싶어서 네, 구리스도 다시 바르려고 그리스를 바르고 싶어서 이거를 뗐다. 네, 뗄 때 막 우지끈 막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네, 근데 처음에는 파워는 들어오는데 이거 본인 얼굴 나와도 상관없죠? 네,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청소하고 다시 꽂았는데 네. 잘못 꽂았으니까 일단은 네,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고 CPU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걸 갈아봤는데도 또 안 되길래 메인보드 배터리가 나갔나 해서 배터리를 그건 갈았거든요. 상관은 없고요. 갈았더니 아예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수리 좀 해갔다. 네. 근데 거기서 보드가 고장이다. 제가 보드가 고장인 것 같다라고 봐달라 그랬더니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리비가 보드. 나온다 그래서 일단 150, 250 보드들은 백어가 없기 때문에 중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CPU가 7,500이에요. 일단 분해 자체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메인보드 PCB 기판이라는 놈이 원체 튼튼한 놈이기 때문에 네. CPU를 잘못 떠줬다고 해가지고 CPU 쿨러가 부서지거나 메인보드가 부서지는 일은 없어요. 작정하고 부수는 게 아니고 웬만해서 그게 부서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CPU는 바깥이던가요? 원래 거예요? 원래 걸 거예요. 지금 홀이나 이런 게 부서진 느낌은 안 들거든요. 화면이 안 뜨더라 이 말이지. 최고 걱정되는 건 이제 이거예요. 이거를 덜어냈는데 안이 어떨지. 거기